57세의 서울 시민 박만수 씨는 일상 속에서 부드러운 대화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거친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 식사에도 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김없이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짠 거야? 당신 요리 실력은 도대체 늘지를 않아. 그의 날카로운 말에 아내는 이제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이 대충 요리하는 것 같다는 그의 비난의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상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박 씨의 공격적인 말투는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친구들과 포장마차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그의 거친 언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꼴로 살 바엔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지. 그의 오랜 친구 정팔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박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걘 망하는 게 뻔해. 애초에 머리도 안 되는데 왜 일을 벌여? 더 이상 듣기 힘들었던 정팔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해?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자답게 좀 받아쳐. 결국 정팔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박 씨처럼 무심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며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습관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다정함에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이는 다정함에 대해 다정함은 언어다.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고 눈먼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오 톨스토이는 다정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처럼 일상생활에서 다정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작가는 소셜미디어에 다정함의 총량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하루 동안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다정함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라도 지친 상황에서는 다정하게 말할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정함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체력이 고갈되고 지친 상태에서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짜증이 먼저 솟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한 날에는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지만 체력이 바닥난 날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도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저자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오늘 밤은 푹 잤니? 운동은 좀 하고 있니? 평소에 예민한 말이 자주 나온다면 위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다정함을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 전제라면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인 말을 꺼냈다면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혹시 부정적으로 들렸다면 미안해 라고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정하되 동의하지 않깁니다. 대화 중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게 아니라 와 같이 반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되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인정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가끔은 당신을 믿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표현도 좋지만 누군가 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누구든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다정하게 다가갔다가는 더 무례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그저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자와 제자의 유명한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와 함께 걷다가 풀숲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자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또 길을 걷다대로 변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공자는 대로변에서 볼일을 볼 정도면 부끄러움이 없는 자다. 그런 자에게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내가 상대를 부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와 시기심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하는 다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으며 그의 말투는 여러분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면 저급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낮은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즉시 회수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가끔은 당신을 믿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